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과 효의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아 의원입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고 학교에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한 해의 계획은 연초에 세우게 됩니다. 충남 도민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유해 성 관련 도서의 점검 조치 결과, 그리고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석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지철입니다. 네, 어떻게 점심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제가 네.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충청남도의 학생 수가 한 2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네,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 수가 5만 6천 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뭐 한 80% 이상이 감소한 그런 그 학생 수가 상당히 이렇게 걸려 있는데. 10년 전에 비하면 전국적으로 네. 그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면 100만 단위가 줄어있습니다. 네. 이거 금기시되는 질문인데요. 네. 금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졸업생 중에서 고3 학생 중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통계를 못 내도록 되어 있어서 내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고요. 네. 의대생도 과거 어느 때보다 의대 입학생도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통계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시다고? 지금 3월 초순 정도까지 되면은 거의 나올 거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대략이라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진로융합교육원이나 이런 데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이제 졸업한 해에 보면, 서울대를 누가 갔는지, 서울대를 몇 명이 갔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뉴스거리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뉴스를 상당히 보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가끔 제가 지역에 다니다 오면 프랜카드 걸린 거는 좀 봤습니다. 누구의 이제 손자가 이렇게 서울대 입학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자녀들이 서울대에 간 거를 가장 이상적인 표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예.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현수막을 학교에서 붙이는 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질을 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사교육이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는데, 1년에 사교육비 예산을 제가 보니까 26조 원이라는 통계자를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2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지금 10조 원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이 5조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6조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숫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국 평균에서 볼 때 충남은 사교육비가 내는 기관이 이제 따로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낮은 편입니다. 아무튼 사교육비를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공통된. 근데 지금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지금 늘지 않고 있습니다. 28조가 되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보다는 좀
그 시기에 따라서 1조 전후가 이렇게 부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2021년 26조 원 대비해서 10.8% 급증해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풍조에 따라서 그러는데 최근에는 서울 공대를 다닌 것보다 의대를 다닌 것을 더 선호하면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반수, 재수, 삼수 이렇게 하면서 이 사교육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최근에 2, 3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말씀 들어오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뭐 오래전에 저는 들었던 얘기인데 최근에 그 공영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육을 시키려면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슬픈 현실이죠. 근데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마서는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라고 하는 속담은 이제 좀 고쳐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게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겠다. 근데 요 세 가지 내용을 우스갯소리로 정말 치부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보면 정말 요즘 돈 없으면 사교육비 못 시키고 그죠? 학원도 못 보내고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제 재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매 뛰어다니면서 어느 학원에 어느 선생님이 유명하다 이걸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빠는 그냥 돈이나 벌어오고 무관심해야 되는데 이게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게 그냥 이제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66년도에 미국에서 66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가 많은 대학 교수님들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그 이른바 그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경제력, 가정 조건, 그리고 부모의 학력 이런 것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이래 60년이 다 되도록 거의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더 도드라지는 나라에 속하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지금 의원님 하시듯이 제가 택시 운전하다가 갑자기 교육감까지 되듯이 그건 자기 그 처한 현실을 좀 타개하는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르게 바꿔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 말씀에도 제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 저도 실은 두 아이를 키웠던 학부모로서 그동안에 저도 그 집사람한테 많이 지적을 좀 받아왔고 그 아이들 교육은 그냥 그 엄마가 그냥 학원도 알아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도 교육 현장을 잘 몰라왔습니다. 실례. 근데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의정 활동을 하고 또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교육 현장이 너무 많이 변했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대가 변화했으니 공교육의 모습도 변화하겠지만은 과거 우리가 추구한 사회와는 너무 다르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가장 가슴속에 남는 거는 70년대 교육받아서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갔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뭘 갖고 있냐면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갖고 기본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그 국민교육 현장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부모에 대한 효,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목적을 배우면서 체득하고 살아온 세대이거든요. 우리 저 PPT 한번 보시면 국민교육 헌장 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을 지표로 삼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국민교육 헌장은 정말 우리 교육에 정말 표상이 되고 지표가 되고 이러한 걸로 생각을 하시죠? 교육감님도 이 세대에 우리보다 선배님이시지만 이 세대에 가끔씩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발표돼가지고 국어 시간에 암기하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 나라가 비슷할 텐데 어쨌든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인재를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200여 개 국가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교육원장은 만 30년 전에 교과서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이것을 삭제를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그 국민교육원장의 그러한 문구는 삭제했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살아 있습니까? 그런 거는 마치 공자의 말씀이나 맹자의 말씀이 지금에도 유효한 것처럼 여전히 유효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복되고 있는 국민, 민족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다. 제가 기억하기엔 444장가 되는데 네. 그 단어 전체 개수에 비해서 강조되는 단어들이 너무 폐쇄적이라거나 국가 중심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1968년, 69년, 70년 때 몇 해 동안 반복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오다가 94년도에 폐지되는데 폐지될 때 왜 됐는지 그거는 뭐 제가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은 모르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족 주체성을 갖는 것,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문제, 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와 또는 창조, 창달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 등은 현재 요새는 다 이게 무슨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기본법, 교육 기본법. 그러면 아까 저 2조에 잠깐만요. 예, 예. 교육 기본법 제2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단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국민교육헌장의 교육의 기본 이념을 그러면 아까 무슨 기본법에서 많이 반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이 제2조 교육 이념이라고 해놓고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이 부분과 국민교육원장을 비교해 보시면은 단어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네, 그래요, 교육감님. 저는 네, 이 한 나라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동안 70년대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민족 정신이나 우리나라를 근간을 이끌었던 선비 정신의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정신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옛날에 미국을 지금처럼 강대국으로 만든 거는 미국의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의 파이오니아 정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청교도 정신이 있죠. 그죠? 일본 사람들은 되게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선비 정신이 이 나라의 근간을 많이 시켜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런 불변의 가치,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교육감님께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비정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교육원장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요즘에 드라마입니다만 고려 거란전쟁을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시대정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민족의 그 정신이나 사상으로 선비정신, 선비사상을 이야기하듯이 국민교육원장 또는 교육기본법 제2조 이런 것들이 단어는 조금씩 시대에 따라 변화됐지만 그 근간,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도록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우리 민족의 기본 정신을 잘 살려서 네네. 우리 그 불변의 가치인 공교육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그 시험의 질의를 잘 했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민교육헌장의 신인의 가치는 연속선상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인성교육이 요즘에 많이 중요시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제가 자료를 쭉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바른생활교육인데, 그죠? 어떻게 바른생활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바른 생활이었던 교과서 이름이 윤리였던 도덕이었던 그 그렇죠. 내용들이 다 네. 같은 맥락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가 지금 충남도 교육의 충남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학교는 인성교육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하고 인성교육 계획은 학교 운영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교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1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좀, 우리 피부적으로 제가 좀 느낌이, 이건 좀 아닌다는 게 누군가 이 단계별로 한 내용을 보니까 민주시민의 교육이다.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때는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간이고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에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해야 되고 계속 민주시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작년부터 민주시민이라는 말과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고 올해는 세계시민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낭독해드렸던 이게 이제 저희 교육청이 만든 게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은 교육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시민 자질 키우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건 뭐 공통된 일이고 한국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법률에까지 이 민주자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서양의 또 모든 나라 그런 건 아닌데 글로벌 시티즌 이렇게 돼갖고 세계 시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라에 따라서 민주시민, 세계시민 이렇게 표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질, 이거를 시민성 이렇게 표현하면서 민주시민이라고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던 것이고요.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제 그 부서 중에 민주시민교육과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자, 제가 민주시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얘기하면 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아니라 단지 지금 저희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네네. 70년대에 교육받은 우리 사람으로서,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어감 자체가 느끼기에는, 좀 이렇게 좀 거스른다는 식으로 좀 내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교육원도 아까 보니까 그 몇 시간 이상 이수한 선생님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학생들의 크고 작은 사건. 예?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는 어른과 어른과 그 다음에 그 청소년, 그 다음에 어린이, 학생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이 존재하는데 어른으로서 지금은 학생들한테 꾸짖지 마라. 그죠? 학생들한테 꾸짖었다 봉변당한다. 그 다음에 망신당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길에 지나다니면 가만히 쳐다만 봐라. 지금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육감님.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예를 하나만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특강을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 특강을 한번 나갔는데 거기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졸고 있고 눈을 감아도 다 들으니까 꾸짖지 말고 질책하지 말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세요. 아니 학교 현장에 이런 게 말이 맞습니까? 제가 그때 가면서 너무 조심했어요. 가면서 학교 학생들이 근데 가서 보니까 90%는 눈을 감고 있더만요. 보니까 눈을 감고 앞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몇 명만 그냥 저를 주시하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일격 신경 쓰지 말고
할 말만 하고 가세요. 지금 교육 현장이 이렇게 됐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반성할 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06년도 8월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자는 아이들이, 조는 아이들이 있었고, 제 수업 시간에는 자는, 그걸 제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눈 떠 있게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교육감대에서 특강을 사립학교 몇 군데 초청을 받고 갔는데, 졸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립학교는 선생님들이 다니시면서 톡톡 이렇게 머리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두시라고 하고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환기시키고 왜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의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가지고 겨우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얼마나 곤혹스러우셨을까를 생각하면 저도 그 비슷한 걸 겪었기 때문에 아주 면목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 아이들, 40대 중반이 된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확실히 저하고 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사회 전체 변화 속에서 이 아이들의, 일탈은 아닌데, 분명히 일탈은 아닌데, 이게 이제 학교 현장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 하는 것이 현재 저뿐 아니라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2세들한테 그를 통해서 희망을 느끼고 그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나 자기 자식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바라보면서 앞으로 너네들이 이 나라를 짊어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을 보면 아까 제가 들은 그런 예를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좀 그런 것이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인성교육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인성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학과의 수업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그 교육청에 관심에서 보니까 담임교사의 역할이 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얘기가 그 부모님과 스승을 이제 스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계속 나의 표상으로 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근데 그 스승님은 나를 가르친 사람의 모든 것에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 담임교사를 주최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한때 그 한 학년을 맡아주고 아버지처럼 돌봐줬던 그 선생님이 항상 감사하고 그립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이번에 제가 학교 현장을 담임교사 통계를 보니까 정규 선생님들이 안 맞고 기간제 교사께서 이제 물론 기간제 교사가 많이 하는 건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충남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69% 맞습니까? 기간제 교사가 69%라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충남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69%입니다. 아, 담임 비율이요? 네,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이 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을 정규 선생님들이 담임을 안 맡고 기간제 교사 하신 분들이 담임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이 69%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어떠세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사를 줄이는데 도교육청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아주 폭탄 맞은 느낌입니다. 이게 학급이 줄지 않고 있는데 교사 수를 대폭 줄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최근 3년 동안 아주 급행창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기간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기간제 교사라고 인품이 모자라거나 수업을 잘못하거나 이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도
기간제 선생님과 정규 선생님을 빨리 구분하고 정규 선생님들 말씀을 좀 더 따르고 기간제 선생님 말씀을 좀 덜 따르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께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생활지도 맞는 부분을 기간제 선생님께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선생님은 이미 많이 하는 상황이 됐고요. 생활지도까지 담당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학교 생활을 해보면 그 담임 선생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그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다 글씨 쓰는 것도 닮아가는 게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 생활이라든가 학교 생활의 그런 상담이라든가 어떤 라포 관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형성하는 게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사회생활에서 많이 적용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담임 선생님인데 정말 이 기간제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맞는다는 거는 상당히 저도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탁을 드릴 수 있다면은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서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되고 교육청은 담임 교사 업무의 기피 원인을 지목하는 행정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서 정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아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인성교육에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런 인성교육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교육부에 정원, 증원 요청 공문을 내고 찾아가고 교육감회에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또 행안부가 총액 인건비 등등의 이유로 해서 계속 기간제 교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기간제는 교육부가 주는 것인데 그것으로도 숫자를 못 채워갖고 교육청 자체로 기간제를 채용하면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억제를 자꾸 시키고 공문 내려오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정규교사를 한 분이라도 더 좀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충남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하여튼 우리 충남 교육의 행정에 그러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좀 질의를 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PPT 2번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시도별로 학교별, 옛날에는 학력평가를 심하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이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이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지금은 학력평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충남은 그나마 좀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교육 현장에 너무 심각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도 이 학력 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을 학원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학원에서는 그 학생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사교육으로 가는 거고 저는 단언컨대 학부형들이 힘들게 자식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정말 인석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보고 생각을 합니다. 인석을 시켜서 서울대 가가지고 아니면 연고대나 보내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좀 좋은 역할을 하도록 바라고 있는 게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라고 단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그 교육을 하는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공교육에서는 별로 지금 안 해주니까 결국 학교 현장을 돌리게 되거든요. 자, 우리 학교가 그래서 평등주의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공교육 현실을 좀 진단하는 도표입니다. 저기 보면 기초학력이 지금 11.1%로 상당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저 표가 어떻게 되냐면 저 왼쪽 표를 보면 학업성 지도 평가를 3% 표지 평가를 해서 전환한 2017년도에는 2.1%에서
2022년도에는 11.1%로 8.9%가 하락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앞서가는 학생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 학생을 만드는 하향 평준화 아니면 밑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실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교육이 지금 공교육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2020년에서 22년까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이 낮아졌습니다. 그거 분석한 것을 자료로 활용하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학력평가 집단수를 늘리는 거 이게 교육부가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중점 추진한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확대하는데 교육부가 올해는 하기 때문에 충남도 그거보다 앞서서 좀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교육감님, 그래서 코로나 끝에 네. 통계여가지고 그대로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교육 격차는 어떤 집단에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대학 거기에도 줄 세우면 1등에서부터 1000등까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개인별 수준 차이 또 학업 성취도 결과 차이를 어떻게 그 극간의 차이를 좁혀내느냐 하는 것이 공교육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교육감님, 네. 우리 공교육에서 우리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계신 지금 오늘 도정 질의를 보고 계신 많은 학부형들께서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 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주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교육비를 다른 돈 아껴가지고 학원을 보내서 사교육에 의존을 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그러면서 그런 거를 교육감님도 지금 인정하시면서 학교의 공교육은 계속 그런 현실을 반영을 못 한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 관계자들이 지금 의원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아주 애달른 그런 생각들을 읽어내면서 학생에게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적 그런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 잘 하셨으니까 의원님 아시겠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아주 뛰어난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해줘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학들을 가요. 못 가는 애들도 끌어올리는 거 이것까지를 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고 24년대 네, 교육감님만 말씀드리고요. 요 PPT는 제가 빨리빨리 넘겨서 요걸 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PPT 3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 정책으로 교육 격차 심화 및 공교육의 질 전반적이 떨어졌다. 그리고 교육권 침해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낮은 교육 만족도, 그 조사를 나타낸 편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그 학교 현장에서 그 자기 만족도가 23%로 굉장히 추락한 그런 도표를, 이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그 철문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시.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거는 이따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2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지금 마지막 2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회자가 되었던, 유해성 관련 도서입니다. 유해성 관련 도서. 우리 작년 7월에부터 이 문제가, 지난해 7월에 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런 선정적 도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서 상당히 뜨거웠던 질문인데, 교육감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작년에 지금 어떤 일들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요? 예, 3가지 사항들을 좀 했습니다. 첫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생각나는 자료를 개최해서 학부모님, 보건교육 관계자, 도서관 관계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첨부했고, 두 번째는 유해 도서에 아니, 대한 교육감님, 그게 아니고 유해 도서의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지침 제공을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에 제공을 했고요. 그러한 그리고 내용들을 세 번째, 아니 제공했다는 게 어떤 걸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온 공문 이런 공문을 것들을 제공을 예, 했다? 안내했죠. 공문을 제공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럼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제공했다 이런 문체부에서 거예요. 온 것들. 그 내용의 주 내용이 뭔가요? 그 주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마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흡족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도서관의 유해 도서에 저기 대해서 교육감님, 잠깐만요. 예, 말씀을 더 드려보면은 관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성을 현재 제가 요청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3월 말쯤에 이 심의 결과가 아마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추후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교육감님 제가 이렇게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그 유해성 관련 도서 읽어보셨나요? 네. 지금 제가 요까지 먼저 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교육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올바른 성 정체성과 또 성윤리 의식 같은 걸 함양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가기도 하고 또 남에게 저도 그렇게 책임있는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않도록.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성적 전세성, 그러니까 성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특질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들은 몸을 잘 보존하고 자기 몸을 잘 지키고 순결성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제가 다른 문헌을 보니까 우리 이제 학교에서 가리키는 초등학교 성교육이라는 그 작성자는 뭐 제가 이건 밝히지 않고요. 이 책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보면 건강한 성관계에 대한 지식과 건강한 성관계에 대한 지식이라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저는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저도 교육감님과 지금 같은 결을 같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그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깨끗하게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적 성인이 돼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관계에 동의가 돼서 이런 어떤, 이런 성인이 돼서 이제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성교육 책을 보면요, 성관계,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다. 그리고 성을 조장하는, 그게 문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교육감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해하다는 걸 판단을 했으면 교육감님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위원회에 물어보고 교육부에 물어보고 물론 관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충남 학교에 이거 있는 건 문제다. 내 조치로서 교육감이 나 이거 좀 치워버려라. 아니면 안 보이게 아니면 눈에 안 띄게 했다가 꼭 필요한 사람이 빌려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으로서 또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할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충청남도 김태형 지사님께서도 지금 여기 충남 도서관에 있는 거는 그 한마디에 다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에서 정말 더 오히려 좀 성교육 관련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조치를 왜 떠넘기냐는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때는. 윤리위원이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거는 오히려 거기서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다고 해서 그 교육감님께서 조치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하는 거는 너무 미온적 태도 아닌가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관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관장이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집행하는 것이 또한 기관장의 해야 되는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권의 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충남이 다르고 경기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이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는 까닭은 그런 겁니다.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지침을 요구한 거고 관행물윤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일부러 해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근 시도교육청의 교육제도이 유행학과를 지사 마련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강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전 정부의 힘적 평준위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적자 심화와 공교육의 진저함을 초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평균 수준의 교육식 시도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 사교육의 과도한 이루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우리 교육은 이러한 분야에 제대로 수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교육을 이끌어내서 중간 교육은 숙고의 과정과 정책식을 통해서 모든 학생의 수준을 지원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